서울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확보를 넘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 내 아파트 가격은 그 가치를 더욱 상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0억 원에 달하며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이를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 시장 속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이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아파트 투자에서 벗어나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특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맞물려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갭 투자가 활성화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소형 빌라는 신축 비율이 높고 역세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 속에서 이러한 투자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큰 기회의 창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 신림동, 구로 등의 지역은 2020년 당시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빌라 투자의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10년 미만의 신축 빌라가 2억 원 내외의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젊은 세대의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에게 2억 원이라는 금액도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당시 빌라의 전세가율이 90%에서 100%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즉 2억 원짜리 빌라를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금 2천만 원만으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아파트 대신 빌라 투자를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A씨는 2020년 빌라 갭 투자 열풍이 한창일 때 4채의 빌라를 매입했으며 이에 들어간 실투자금은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해도 총 투자금은 1억 원 정도였고 이를 통해 어씨는 서울에서 4채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A씨가 같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라 할지라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에서 4억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A씨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빌라 갭 투자는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에서 갭 투자로 성공한 사례들을 듣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빌라 갭 투자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특히 20대, 30대, 40대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서울 부동산 시장 내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세 이후 거짓말처럼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시장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큰 동요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빌라왕 사태라고 불리는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수백 심지어 수천 세대의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전세 가격이 빌라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금리의 급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겹치면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깡통 전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신규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빌라왕 사태는 부동산 시장 내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빌라 매매 가격의 급락과 전세 수요 이탈을 초래했습니다. 갭 투자를 통해 빌라를 매수한 투자자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급락의 여파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던 A씨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세입자들에게 2억 원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갭 투자로 인해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처음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었으나 빌라 전세 가격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2억 원 전세금을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는 사라졌고 은행의 대출 가치 평가도 빌라의 가치를 낮게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 원짜리 빌라에 대한 담보 대출이 최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씨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9억에 달하는 반면 재임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에서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모자란 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빌라를 매도하려 해도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빌라왕 사태 이후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은행 대출의 어려움,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A씨는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빌라 갭 투자의 부작용과 빌라왕 사태는 결국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손해를 안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 중에는 전세금과 맞먹는 가격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매입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결국 많은 경우에서 세입자들이 그 매물의 낙찰자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집의 주인이 되어버린 세입자들의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빌라에 갭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본 많은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범법자의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비극적인 상황으로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투자 실패의 쓰라림을 겪는 많은 투자자들은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